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제가 셋째도 딸인 것 같습니다. 뭐? 또 딸이라고?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나? 시어머니 박순자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순자가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지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지혜 씨, 괜찮으세요? 담당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8년간 딸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받은 시간,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들어온 날들. 그런데 3개월 후 같은 병원 앞, 여사님, 중요한 서류를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그의 손에 든 두툼한 봉투. 봉투 겉면에 뭔가 적혀 있었지만 지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외할아버님께서 어머, 지혜야! 마침 지나가던 시어머니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법무법인? 왜 우리 며느리한테?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상속건으로 유산? 얼마나 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딸만 낳는다던 그 며느리. 서류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류의 금액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8년 전 2017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신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플랫이 터지는 소리. 우와, 신부 정말 예쁘다. 청순하니 딱 며느리감이네.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정을 꾸리다니.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랑 옆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어머니 민소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지혜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혜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계셨지만 지혜가 어릴 때부터 요양원에 계셨기에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지고 이제 신랑 측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민수가 신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허락은 했습니다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말투가 뭐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말을 해?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 수준에 좀 안 맞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 하시고. 지혜의 어머니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가 좋아하니까 들여보내는 거예요. 대신 순자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 낳아야 해요. 최소 둘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위주로 내려온 집안이거든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축사야? 21세기야. 아직도 아들 타령을? 신부 기분 정말 나쁘겠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호는 벌써 손자 둘을 낳아줬어요. 둘 다 아들이고요. 그러니 민수 너도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순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중요한 얘기잖아. 순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신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아들 낳아요. 그럼 며느리 대접해줄게.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자. 박수조차 나오지 않는 어색한 정적.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꽉 쥐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 어서 와요, 며느리. 순자는 높은 의자에 앉아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들 낳으면 잘해줄게. 순자가 대추를 던졌습니다. 지혜는 치마폭으로 대추를 받았습니다. 대추 3개네. 딸 하나, 아들 둘 낳겠구나.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신혼여행 대신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사정상 긴 여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전통적인 분이셔. 이해해줘.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우리 아이면 다 좋아. 고마워요, 여보.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신혼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문을 열자 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김치 가져다 줬어. 신혼집에 김치는 있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지혜가 김치통을 받으려는 순간, 그나저나 너 생리 언제야? 네, 생리 끝나면 바로 관계 가져야지. 아들 빨리 낳으려면.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뭘 부끄러워해. 며느리 의무야, 의무. 우리 집안에 아들 낳는 게. 순자는 김치통을 턱 놓고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좁네. 뭐, 아들 낳으면 우리가 큰 집으로 옮겨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간다. 아들 낳기 운동 열심히 해. 순자가 나가고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18년 6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지혜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우리 딸? 네,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하지만 병실 밖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첫째가 딸?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건강하게는 무슨, 아들을 낳아야지. 순자가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민지혜. 네, 어머니. 지혜는 갓 낳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는 꼭 아들 낳아. 알았어? 네. 안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못 살아. 순자는 아기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작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아기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모욕.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3월, 첫째 딸 서연이가 돌을 지나고 지혜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순자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직 성별 확인은 안 됐어요, 어머니. 빨리 확인해봐. 아들이어야 한다고. 전화를 끄는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아들이면 좋겠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5개월째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날. 민지혜님 들어오세요. 산부인과 진료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별은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궁금하시죠? 보자. 의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아이예요. 건강한 딸입니다. 아,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들이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또 딸?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넌 왜 딸만 낳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망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됐어. 셋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 알았어?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둘째도 뱃속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둘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병실, 민수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둘째도 정말 예쁘다. 그래요.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민수의 물음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은 받으셨을 텐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역국도 선물도 아무것도.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아기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딸이네. 어머니, 됐어. 나 할 말만 하고 갈게. 순자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혜, 셋째 낳아. 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 어머니. 민수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지금 막 출산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뭐가 어때서? 중요한 얘기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수진이는 아들 둘 낳고 얼마나 대접받는데 넌 딸만 둘 낳아놓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면 아들 낳아. 셋째 빨리.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민수와 지혜,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만 남았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어머니 소희가 미역국을 들고 왔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엄마. 지혜는 어머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시댁에서 또 뭐라 했어? 엄마,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지혜야. 소희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 왜 딸만 낳았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야, 지혜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이런 고생을? 그녀도 속이 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왔어? 큰형수 수진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나보고 와서 도와주래. 내가 며느리 선배니까. 수진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또 딸이라며? 아이고. 나는 운 좋게 아들 둘 낳았는데 언니는 왜 딸만 낳아? 수진이 지혜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아, 그만해. 민수가 말렸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셋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언니? 응. 지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형 민호아, 지혜 동생 출산했다며? 축하는 해야지. 큰형수 수진 오빠, 딸이래요. 키읔키읔 또 딸. 시어머니 순자하. 말도 마라. 속상해 죽겠어. 큰형 민호 에이,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됐지. 그치, 지혜? 시어머니 순자 건강은 무슨. 아들을 낳아야지. 큰형수 수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지혜는 단톡방을 보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설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큰형 민호의 아들 둘이 순자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들. 여기. 순자는 두툼한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와, 10만 원이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이제 지혜의 딸들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세배 드려요. 서연이와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1만 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빠들은 10만 원인데 자기들은 1만 원? 어서 가봐. 순자는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혜야, 설거지 좀 해줘. 순자가 명령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이 너는 쉬어. 아들 둘 낳느라 고생했잖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혜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쌓인 그릇들, 기름때 묻은 냄비들, 손이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찬물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여보, 지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 시댁이랑 좀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왜? 그냥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지혜야,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잖아. 그래.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셋째를 정말 낳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셋째 언제 가질 거야? 빨리 준비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지혜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셋째를 임신한 지혜는 다시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산부인과 진료실. 민지혜님 태아 건강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별 확인하실 건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혜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여자아이네요. 건강한 딸입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네,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지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네, 괜찮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들이지?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 빨리 말해봐. 딸이래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또 딸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딸만 3명이면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조용히. 조용히는 무슨,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나? 순자가 지혜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어머니. 아픈 건 내 마음이야. 딸만 3명이면 그게 집안이야, 고아원이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망신이야.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 순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님, 저기 좀 조용히 하시라고. 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다가오자 순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딸만 3명 낳았다고. 어머님, 여기는 병원입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 알았어. 순자는 지혜의 팔을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 민지혜, 똑바로 들어. 순자가 지혜를 마주봤습니다. 넷째 낳아. 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 어머니, 제 몸도 힘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큰 며느리는 아들 2 멀쩡히 낳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만 왜 딸만 낳아?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뭐가 문제야? 넌 대체 뭐가 문제야?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노력이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 됐어. 말 안 통해. 순자는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한다. 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형 민호와 큰형수 수진, 그리고 남편 민수까지. 자, 다들 모였으니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순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셋째도 딸을 임신했어요. 에이, 진짜? 민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동생, 너 진짜 재수 없네. 형?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둘 낳았는데 지혜 언니는 왜 딸만 낳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지혜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언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든지. 수진아, 그만해.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요?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됐어. 다들 조용히 해. 순자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지혜, 넌 셋째 낳고 넷째도 낳아. 어머니, 아들 나올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아들 낳아야지. 순자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순자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너도 더 노력해. 알았지? 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이어온 집안이야. 그런데 딸만 셋이라니. 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창피해서 친척들 얼굴도 못 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아들 낳아. 순자의 고함에 지혜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여보, 지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지혜야, 넷째를 낳으라고? 나보고 애 낳는 기계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집안 체면이 있으시니까. 체면? 내 몸은? 내 마음은? 미안해. 민수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지혜야,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잖아. 그럼 나는 당신 아내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8년이야, 8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알아. 나도 알아. 모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혼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혜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죽고 싶어. 뭐? 지혜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이야. 그냥 힘들어서.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딸만 낳았을까? 지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시댁에서는 다 내 잘못이래.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소희는 분노했습니다. 지혜야, 나랑 같이 살자. 이혼해. 엄마, 그게 쉽겠어? 쉽든 어렵든 내가 행복해야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끄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두 딸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언니들, 할머니 댁 간다. 큰형 민호의 아들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가. 서연이와 서윤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 우리 손자들. 순자는 민호의 아들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선물 있어? 그럼, 여기 봐.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레고다. 나는 게임기. 민호의 아들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물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너의, 순자는 작은 상자 2개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연이와 서윤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양말? 응, 양말이면 되지, 뭘. 순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레고와 게임기인데 자기들은 양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지혜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이래? 미안해. 지혜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애들이 좀 실망했나 봐. 수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뭐 할 수 없지. 우리 아들들은 귀하니까. 수진아, 왜? 사실이잖아. 딸은 좀 덜 귀하지, 안 그래?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자, 다들 먹어. 순자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등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민호의 가족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혜야, 넌 부엌에서 설거지 준비 좀 해놔. 네, 어머니. 지혜는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엄마 배 안 고파?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 준비를 하며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2주 후 2025년 1월 중순 지혜는 외할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조문을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2025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고 정우진 회장님 빈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지혜야. 친정 어머니 소희가 눈이 퉁퉁 부은 채 딸을 맞았습니다. 엄마.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셨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혜는 외할아버지와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양원에 계셨고
명절에나 한 번씩 뵐 정도였습니다. 지혜야, 절 올려. 네. 지혜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소의 여사님이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소희가 의아한 표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장례식 후에 유언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따님이신 민지혜 씨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지혜도요? 네, 반드시요. 변호사는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소희와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요양원에만 계셨는데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월 26일 강남구 테헤란로의 법무법인 정도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소의 여사님, 민지의 여사님, 김재현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앉으시죠. 회의실 테이블에 앉자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정우진 회장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이요? 소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정우진 건설의 창업주이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신 줄.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부동산 개발을 시작하셔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2000년대 초반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원에 계셨지만 그 전까지 강남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소희와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따님이신 민소의 여사님과 외손녀이신 민지의 여사님께 50%씩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일대 상업용 건물 17개 동입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논현동 5층 건물, 신사동 상가 건물, 청담동 오피스텔.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600억? 소희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598억 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소 검소하게 사셨지만 부동산 관리는 철저히 하셨습니다.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기셔서 임대료 수익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월 임대료 수익만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세상에.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소희와 외손녀 지혜에게 너희가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특히 지혜야, 내가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요양사님을 통해 들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다. 평생 모으기만 하면 뭐하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쓰렴. 그리고 지혜야, 딸 셋 낳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딸인 내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할아버지. 지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이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이미 고인께서 준비해 두신 예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받는 건 민소의 여사님 300억 어치, 민지의 여사님 300억 어치입니다. 300억. 지혜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사님들은 강남 최고의 건물주이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소희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혜야.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소희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엄마, 시댁에서 더 이상 구박당하지 마. 알았지? 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300억의 주인이 된 거야?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여보세요? 지혜야, 너 어디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무슨 일이세요? 셋째 낳을 거 준비하라고. 병원 예약해놨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왜?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혜야, 잘했어. 소희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떨려. 괜찮아. 이제 우리가 당당해질 차례야.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안 온다고? 순자가 전화기를 내팽개쳤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진정은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순자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일 당장 데려와. 알았어? 네, 어머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2025년 1월 27일 지혜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혼 상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앉으시죠. 김재현 변호사는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8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딸만 낳는다고 받은 구박,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모욕, 남편의 무능한 대처. 그렇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사님께서 이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니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세 딸.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눈물 흘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600억 재산의 주인, 당당한 여성, 민지혜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양육권 신청서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댁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재현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8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제 남편분께 통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강남 거리의 차가운 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그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피곤하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오늘 웬일이야? 목소리가 부드럽네.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먹고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밥 먹고.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뭔데? 민수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보는 그대로야. 나 이혼하고 싶어.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8년이야, 8년. 나 8년 동안 참았어. 딸 낳았다고 구박당하고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잘 말씀드릴게. 이제 늦었어. 늦긴 뭐가 늦어. 우리 애들도 있잖아.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신청했어. 뭐, 너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걱정 마. 나한테 돈 있어.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된. 민수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내 이름이야? 응.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얼마나 되는데? 300억. 뭐? 민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300억? 응. 그러니까 걱정 마. 나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0억? 우리 아내가? 그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이제 늦었다고 했잖아.
지혜야, 제발. 민수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해도 당신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지혜야, 이제 끝이야. 서류에 사인해줘.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알아? 아직 몰라. 당신이 말하든지 내가 말하든지. 지혜야,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상관없어. 이제 어머니 눈치 안 볼 거니까.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0억. 이혼.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지혜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혼?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그게 지혜한테 돈이 생겼어요. 돈? 무슨 돈? 할아버지 유산이요. 300억.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300억? 네. 우리 며느리가. 300억? 네, 어머니.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300억.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300억. 당장 집에 와. 가족회의 한다. 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오후 시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큰형 민호, 큰형수 수진, 그리고 민수. 자, 본론부터 말하겠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300억을 상속받았대. 300억?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한대. 이혼?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우리 몫이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니, 상속받은 돈은 고유 재산이라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네. 지혜를 붙잡아야 해. 300억을 그냥 보낼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니, 당장 지혜한테 가서 사과해. 이혼하지 말라고 말려.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지혜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빌어서라도 붙잡아야 해.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동생, 어머니 말씀이 맞아. 300억이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 형, 빨리 가서 사과해.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지혜는 더 이상 예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야. 응. 지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 내일 친정으로 갈 거야.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민수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줘. 제발. 어머니가 미안하대. 앞으로 잘해주신대. 이제 와서? 지혜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8년 동안은 왜 잘 안 해줬어?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당신네 가족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내 돈이 탐나는 거지. 아니야, 지혜야. 거짓말하지 마. 나 이제 안 속아. 지혜는 짐을 계속 쌌습니다. 지혜야.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양육권 소송 준비 다 했어. 당신네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증거 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혼해야만 해? 응. 이제 끝이야. 지혜는 짐을 다 싸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준비하고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지혜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김재현과 함께였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죠? 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 왔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안녕하세요. 지혜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옆에 분은 법무법인 정도의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순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민지의 여사님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 지혜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 지혜는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늦긴 뭐가 늦어. 8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만 낳는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그건 이제 다 끝입니다. 지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이혼이 뭐야? 가족?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으세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형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수진 씨. 지혜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알죠? 그건 나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지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하시죠. 네, 여사님. 김재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8년간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입니다. 5억?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억?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8년간 민지의 여사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학대, 인격 모독, 차별 대우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전적으로 여사님께 귀속됩니다. 양육권까지?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받은 차별 대우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날 세뱃돈 차등, 지급, 크리스마스 선물 차별, 식사 대우 차별. 서류에는 지난 8년간의 모든 일들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판결 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 돼. 우리 손녀들을 어떻게 해? 손녀들?
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딸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시네요. 지혜야. 어머니, 서연이와 서윤이 이름이라도 기억하세요? 지혜의 질문에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손녀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못 대답하시네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형님, 형수님. 응. 민호와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신 거 다 기억합니다. 지혜야, 우리가 미안했어. 수진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과는 남남입니다. 지혜야. 순자가 지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늦었습니다. 늦긴 뭐가 늦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지혜는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없으시면서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나섰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습니다. 이봐,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매정하다고요? 지혜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제가 첫째 낳았을 때 병문안 한번 오셨나요? 그건 둘째 낳았을 때는요? 한 번이라도 축하한다고 하셨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딸 낳았다고 비웃으셨죠. 동생, 재수 없네라고 하시면서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혜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니, 민수 씨. 응,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지혜야, 나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형님네가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알아요?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하시죠. 네, 여사님. 김재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조정은 2주 후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조건을 제시할게. 조건이요? 그래.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인정할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왜죠? 지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돈이 아까워서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300억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민수 씨가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어요. 제 돈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아니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믿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혜야. 순자가 지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줘.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게. 응? 그 순간 순자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간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던 그녀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돼.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8년 전 결혼식장에서 그녀 앞에 무릎 꿇고 패백을 올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끝없는 모욕들. 어머니, 응.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기 안 좋아서요. 8년 전 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딸 낳으면 며느리 취급도 안 한다고 하셨죠. 그건 이제 입장이 바뀐 것뿐입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생각할 거 없어요.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당신네 집안에 있으면 우리 딸들도 차별받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주 후에 법원에서 봬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변호사 김재현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사님 잘하셨습니다. 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3딸,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타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 그곳에서는 온 가족이 현관에 서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 다 내 잘못이야. 순자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 하나 제대로 못 붙잡고. 어머니, 300억이 날아갔어. 300억? 순자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수님도 좀 그러셨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나보고 뭐라고.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형수님도 지혜를 무시했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수진은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보고 뭐라는 거야. 순자가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족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 내가 옳았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한편 지혜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혜야, 어떻게 됐어? 어머니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정말? 응. 이제 자유야.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소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내가 착한 아이라서 그래. 소희는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해질 거야. 알았지? 응.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설렘, 첫째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끝없는 구박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인생이. 2주 후 가정법원. 드디어 이혼 조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사건 2025두 단일만 2345 이혼 조정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쪽에는 지혜와 변호사 김재현, 반대편에는 민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고용한 변호사. 먼저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민지혜 씨는 8년간 피고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2017년 결혼식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차별적 발언, 출산 후, 차별 대우, 명절 때마다 반복된 모욕.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시댁 손자들은 10만 원 상당의 레고와 게임기를 받았지만 원고의 딸들은 양말 한 켤레씩을 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날 세뱃돈도 손자들은 10만 원, 손녀들은 1만 원. 이러한 차별이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원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군요. 조정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이혼에 반대합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일 뿐입니다. 사소한 오해라고요? 김재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8년간 지속된 학대를 사소한 오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그건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차이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 2024년 11월 20일 산부인과 복도에서 원고에게 한 발언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딸만 3명이면 그게 집안이야, 고아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까? 조정위원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제가 너무 화가 났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크리스마스 시댁 거실에서의 대화입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딸은 좀 덜 귀하지 안 그래? 큰형수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발언은 원고의 딸 민서연 양이 직접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7살 아이가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라고 물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 측 더 변론하실 게 있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8년 동안은 왜 잘 못했습니까? 김재현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원고가 할아버지로부터 300억 원을 상속받은 후에야 태도가 바뀌었죠? 그건 피고 측은 원고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원고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통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피고 강민수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혜한테 돈이 생겼다. 30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는 당장 집에 와라. 가족회의 한다고 했죠? 네. 그 가족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혜를 붙잡아야 해. 300억을 그냥 보낼 순 없어.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정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진술서입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지혜에게 눈짓했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참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께서 아들 낳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부터 첫째 낳고 딸이라고 병실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낳고 또 딸이냐는 말을 들었을 때, 셋째 임신하고 넷째도 낳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미안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그 말 듣기 싫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딸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제 딸들도 사람입니다. 손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는 조정위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조정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조정위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혜야. 아니, 지혜씨. 네. 나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했어.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지? 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해주겠어. 위자료도 드릴게. 순자가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혜씨, 애들은 잘 부탁해. 민수는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는 못 됐지만 애들은 사랑해. 그거 알아줘. 알아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면 면회 올 때 잘해주세요. 그럴게. 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쌍방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혜와 민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 5억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네, 동의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주 1회, 토요일 오후로 정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순간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소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다. 그러게. 새 출발하기 딱 좋은 날씨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법원 안, 민수 가족은 조정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끝났네. 순자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떡하긴. 우리가 잘못한 거지 뭐.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민수야, 우리가 지혜한테 너무했어. 민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하자. 네, 형님. 순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 후 2025년 3월 15일 지혜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넓은 펜트하우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서연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너무 넓어. 서윤이도 뛰어다녔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지혜는 웃으며 딸들을 쫓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 집 안 가도 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좋아. 할머니 무서웠어. 서연이의 말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엄마, 울지 마. 서윤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응, 안 울게.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지혜는 딸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 소희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우리 손녀들, 새집 어때? 할머니,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손녀들 이뻐서 할머니가 더 좋다. 소희는 손녀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소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응, 엄마. 가족들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는 식사. 더 이상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할 필요 없는 저녁. 맛있다. 엄마, 더 줘. 딸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8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이혼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딸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 그림 잘 그렸네. 이거 봐. 엄마랑 나랑 서윤이.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없어?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안 그렸어. 서연이의 대답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도 이제 반성하고 계실 거야. 정말?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는 거야. 그럼 할머니 용서해줘야 해?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하렴.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응. 서연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여사님, 이번 달 임대 수익 보고서입니다. 관리 회사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논현동 건물 2억 8천, 신사동 건물 3억 2천. 이번 달 총 수익이 10억이 넘네요. 네, 여사님. 강남 상권이 좋아서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결혼 전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담동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리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공사 시작하죠. 예산안 보내주세요. 네, 여사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수.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씨, 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러 가도 될까? 네, 괜찮아요. 고마워. 애들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혜 씨, 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긴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당신이 고생했잖아. 이제라도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다행이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 봐.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됐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서연이와 서윤이가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들, 보고 싶었어. 민수는 딸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 우리 집 구경할래? 그래, 좋지. 딸들은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넓네.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여기 내 방, 여기는 서윤이 방. 우와, 공주님 방 같다. 민수는 딸들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각자의 방에 예쁜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가득한 인형들. 지혜 씨가 잘 꾸며줬네. 응, 엄마가 우리한테 뭐든지 사줘.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좋지? 응, 엄마 최고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그는 마음속으로 전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갈 거야? 그럼, 오늘 신나게 놀자. 민수는 딸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지혜가 배웅했습니다. 6시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혜 씨. 민수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어 하시던데.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무리하게 부탁하는 건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응, 천천히 생각해. 그럼 다녀올게. 민수는 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혜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8년간 자신을 구박했던 그 사람. 이제는 손녀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사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노원구 시댁.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손녀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8년 동안 제대로 안아주지도 예뻐하지도 않았던 손녀들. 이제는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딸이 뭐가 나빠서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순자는 빈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025년 9월, 지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여사님, 재단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김재현이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딸들 재단 설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단 이사장 민지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혜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저도 8년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제 딸들도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도 아들만큼 소중합니다. 아니,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 성차별 피해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심리 상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행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차별받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립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여사님, 재단 설립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 경험입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1년에 100가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시댁과는 화해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혜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딸들에게, 그리고 딸을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재단 설립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300억 상속받은 여성, 따뜻한 딸들 재단 설립, 성차별 피해 가정 지원, 연 100가정 목표. 민수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시댁에서도 뉴스를 봤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 순자는 TV 속 지혜를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큰형 민호와 큰형수 수진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몰라봤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수진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지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지혜가 문을 열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8년 동안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좋은 엄마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몰라봤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아들이 아니라고 당신을 구박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들을 잘 키워줘서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올림.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와 서윤이를 위한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쁜 인형들, 책들, 그리고 손뜨개 목도리까지. 엄마, 누가 보낸 거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서연이는 선물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응. 할머니가 미안하대. 지혜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럼 우리 할머니 용서해줘야 해? 그건 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하렴.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 첫날, 지혜는 딸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혜는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단도 만들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딸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도 할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산소를 나오는 길에 지혜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집에 가서 떡국 먹자. 좋아. 새 모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해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행복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도 엄마 있어서 행복해.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딸만 낳는다며 구박받던 여자. 이제는 당당한 재단 이사장이자 훌륭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600억의 상속.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여러분, 지혜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8년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받던 한 여성이 600억 원의 상속을 계기로 당당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참고 견디기만 하던 며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별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혜의 돈을 보고 태도를 바꿨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은 돈이 생긴 뒤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메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은 존재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차별은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지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